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여야 최고위원들을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전 회의 관계로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노영카님 안녕하세요. 네. 여야 대표회담이 어제 열릴 줄 알고 사실 이렇게 최고위원들을 차례로 연결할까 했었는데 일단 미뤄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서 지금 입원 치료 중이던데요. 실무 협상은 재개가 된다던데 회담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는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이라도 다음 달 1일이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쾌차하시면 예. 빨리 회담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표회담 준비 과정에서요. 근데 이런 논란이 또 하나 불거졌는데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쪽과 의제 조율을 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패싱 논란이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어요. 사실관계가 뭔가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인데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알기에는 이 회담을 요구한 것은 이재명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자마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바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예. 그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알기에는 비서실장과 용산의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고, 네. 그리고 바로 어떤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용산과 우리 당에서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여야가 회담을 한다는 게 계속 바로 시시각각으로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니, 그럼 용산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것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서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고위당직자 회의도 바로 열렸어요. 어제도 고위당직자 회의가 열렸고. 어제도 열렸죠. 예. 네, 그럼 그 자리에서도 정부라든가 용산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당에서 나간 분들이 서로 이것저것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사전 조율이 아니면 그럼 뭐가 사전 조율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 실제로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소통도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보도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그게 누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기자가 없는 얘기를 그냥 지어서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드는 느낌은 아직도 일부에서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이 당정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주장 자체가 예.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중간에서 좀 말을 좀 부풀리거나 지어내거나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셨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문제는 사실관계가 아닌 걸로 정리를 해주셨고 의제 협상을 이번 주부터 한다고 하는 와중인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입원 중인 병원에서 병상 지시를 한 게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좀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게 병원 입원 중에 나온 첫 메시지거든요. 이건 좀 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허수아비 때리기죠. 별로 실체가 없는 것을 과장해서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그 독도 조형물은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독도와 관련해서 철거했다라는 그런 해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불과 1년 전이니까 우리 그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예. 해류가 무슨 몇 년 뒤에나 흘러 들어오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6개월, 7개월 뒤에면 한반도 해상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우리 해안이 모두 무슨 세슘 우럭이니 뭐니 방사능에 오염된 그런 수산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거기에 해명이나 사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지적하면 왜 일본을 대변하느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공격을 합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태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요, 그 반일 감정을 획책하는 거 외에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낼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북한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쏴대고 그래도 변변한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고 예. 아무런 비판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그런 사실들을 그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괴담을 획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 일본 편을 든다고 친일파 토착외구로 몰아붙이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예. 경상에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급하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다시 반일 감정을 획책하지 않고서는 무슨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1년이 지났을 때 당신들이 한 얘기가 어디로 갔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다른 반일 감정, 독도 문제를 꺼집어내서 그것을 덮어버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매우 씁쓸하네요. 예. 민주당에서 또 한 가지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오늘 날짜를 못 박아서 26일 오늘까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국민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차, 2차 특검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당론으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방적인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아직까지도 1, 2차에서 당론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제3자 특검법이라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의원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얘기를 계속 시점까지 못 박아가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 당 내부의 분열,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기를 바라는 그런 계산이 있겠죠, 뭐. 근데 그런 계산이 제대로 먹힐까요? 이걸로 당내 어떤 분열이 일어나거나 한동훈 대표가 궁지에 몰리거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그럴 상황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그 무리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양당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가 계속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매듭을 짓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안도 아니고 그다음에 용산에서 반대할 수도 없는 제3자가 객관적인 특검으로 임명이 돼서 조사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억지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국의 경색 전국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네. 한동훈 대표에게 비공개 일정이 또 어제 하나 알려진 게 있었는데 지난 20일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면담한 사실이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어요. 네. 여기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또 의사 출신인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좀 성과가 있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요. 예.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저희들과 지도부와 사적으로 모이는 장소, 봉사 자리에서 네. 비공개 자리에서는 항상 많은 고민을 얘기해왔어요. 이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법이 뭘까? 네. 좋은 생각이 없으시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왔고 또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고요. 예.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그다음에 이뇨한 최고위원과 함께 대구에 내려가서 이분들이 또 의사 분들과 만나면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물밑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가 그걸 공개하지 않고 박단 위원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긴 했는데요. 예. 저희의 고민은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그 예를 들면 완전히 다시 원위치를 돌려나가라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고 수능이 학생들이 100일도 안 남아서 예. 예?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상태여가지고 그렇죠. 예. 만약에 그거를 뒤 바꾼다면 또다시 얼마나 큰 혼란과 혼선이 초래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 1,500명 증원 올해 그 발표 난 것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걸 어떤 대책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전부 다 그것을 없던 걸로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중재안을 어떻게든 좀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분명히 그렇고요.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예. 민주당도 좀 같이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대 증원 문제라는 게 예. 결국은 본인들도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오셨잖아요. 민주당도. 그랬죠. 그리고 애초에 의대 정원을 300명을 오히려 감축을 시키고 20년 동안 한 명도 증원하지 않은 것들은 그거는 어느 정부 할 거 없이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각 정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민주당도 여기 이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네. 사정이 이렇다면 민주당도 이런 국가적 난제 앞에서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모색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의아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일부가 TF팀을 만들겠다, 뭐 이 문제를 우리 당이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계신 걸 아는데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건지 이건 결국은 여야 정부가 함께 모여서 이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제발 좀 좋은 안들을 가지고 함께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이런 얘기도 좀 오갔으면 어떨까 하는 네.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선 더 그럴 것 같고 여권 내에서도 사실 이게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들은 좀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총선 앞두고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좀 중재안을 어떻게든 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이제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한동훈 대표까지 나섰을 때 또 다른 당정 갈등의 어떤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정 갈등을 피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목표인가요? 예. 대한민국 그건 정치의 아니죠. 목표는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게 목표여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갈등해도 돼요. 여야 갈등을 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뭐 여당, 야당 서로 갈등해도 됩니다. 갈등은 또 언제든지 존재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갈등이 있다 없다. 뭐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면은 이것은 당정 갈등이니까 뭐 하면 안 된다. 혹은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서도 이거 무슨 뭐 용산하고 패싱한 거 아니냐, 용산을 패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아니 무슨 정치인들이 갈등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사안의 본질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100번 해도 좋다. 이런 관점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한동훈 대표가 박단 비대위원장 만난 결과를 대통령실과 좀 공유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마 예. 어제 고위 당직 고당이 있었으니 고위 당시자 당정이 있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 아마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뭐 이러이러한 저런 얘기가 있었다. 네. 얘기를 했다. 다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옳지도 않은 부분이 있을 테니까 예. 그렇겠지만 서로 얘기들 안 했겠습니까? 공유는 좀 됐을 것 같네요. 어제 고위당정 네. 회의가 있었으니까. 그럼요.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일단 검찰 선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혐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을 했거든요.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수사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래 그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조사하자라는 요구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실무진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론의 비판이 있었고 언론도 지적을 했어요. 예. 따라서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는 입장에서는 수사심의회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 했던 모두에게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검찰 조직 자체가 심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달에 끝나잖아요. 이번 달에. 그렇죠. 그래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다 설명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그것조차가 불투명해서 실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섣불러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